안녕하세요. 남숙 작가예요. 오늘은 지님 이야기 들어볼게요.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 31세 전문직 여성입니다. 남자친구는 20살부터 학교 선후배로 만나 11년을 사귀었어요. 저와 같은 전문직입니다. 내년에 결혼할 결심을 하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친구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. 외모나 가정 형편 등 제가 아깝고 자기는 결혼식장에서 울어버릴 것 같다고요. 교제하는 기간 동안 친구를 남친과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무척 그를 마음에 안 들어 했었거든요. 남자친구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 편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화를 냈었어요.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고 앞으로는 남들에게 남자친구를 보여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그 일 이후로 여전히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. 친구가 저를 생각하는 진심은 알겠는데 남자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반대하며 저를 상처 입히는지 원망이 들었습니다. 남자친구를 대여섯 번 보신 부모님도 반대 안 하시는데요. 그런데 얼마 전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. 동창 모임에서 결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제 남친의 선배인 사람이 너 진짜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며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더군요. 그걸 아는 다른 친구는 안 말리냐면서요.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말을 대놓고 하는 건가 싶긴 했지만 들으면 기분만 나쁘고 남자친구 뒤를 캐는 것 같아 묻지 않았습니다. 그때는 그렇게 넘겼는데 지금은 친구와의 사건과도 겹치며 마음에 걸립니다. 그리고 10년 넘게 사귀며 결혼까지 결정된 사람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말하는 그들이 원망스럽습니다. 남자친구가 평판이 안 좋단 말은 전에도 들었습니다. 남자친구가 자기중심적이고 남들 비위를 맞추는 성격이 아니라 호불호가 갈리는 성격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보완할 만큼의 장점도 있습니다. 이런 일 때문에 결혼을 엎어버릴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제가 궁금한 건 남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정말 후회할까요? 또 제 사람을 험담하는 친구들을 곁에 두어도 되는 걸까요? 네, 이 결혼 강행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. 근데요, 안 해도 후회하실 거예요. 사실 질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.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연자님이 남자친구분하고 직업은 같고 남자친구분이 외모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이고 말을 기분 내키는 대로 좀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. 장점은 사연자님만 알 수 있는 내밀한 것인데 단점은 너무 눈에 잘 띄는 것만 갖고 계세요. 그런데 사연자님은 성인이 되자마자 이분하고만 만나셨단 말이에요. 주변에서는 땡땡이는 전문직이고 예쁘고 착한데 훨씬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아까울 거란 말이에요. 사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별로 내색하지 않고 축하해줘요. 왜냐면 조금만 철들어보면 알거든요. 만약 정말 사연자님이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해도 그거 친구 정도의 관계가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요. 부모님이 말려도 안 되는 걸 친구가 뭐라고 말려요. 그거 말려지지도 않으면서 원망만 듣는 일이에요. 왜냐면 실제 사실이 어떻건 간에 다들 사연자님처럼 생각한다는 걸 다 알거든요.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연자님 보고 무조건 헤어지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. 이거 조금 이따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. 다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뻔하게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을 친구가 왜 한 거냐? 이건 둘 중 하나예요. 친구가 경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정한 친구거나. 사실 31살 정도면 그래도 꽤 철이 들 나이거든요. 전두엽 성장이 정점을 찍고 마무리가 되는 시기고요. 사회 경험이 크게 없다고 해도 웬만큼 다 눈치가 생기는 때예요. 웬만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본인에게 마이너스이고 의미 없는 건지 알아요. 그런데 가끔은 필터링을 안 거치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그 친구분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만약 평소에도 언행이 경솔해서 막 말로 사고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다. 생각 없이 말하고 좀 철이 없지만 애는 착해서 만나는 거다. 이런 친구면
그냥 좀 약간 거리를 두시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사연자님이 상처를 받을 거니까요. 근데 만약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니다. 신중한 친구다. 그러면 그 친구 꽉 잡으세요. 그 친구는 정말 사연자님 인생 망가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한테 원망이나 화살이 쏟아질 줄 알고도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. 사연자님은 그 친구 손절을 생각하시지만 그 친구분도 이미 손절 각오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수 있어요. 나랑 더 이상 친구 안 해도 좋으니까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못 보겠어.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. 이 정도 진심이면 그런 친구하고는 잘 지내는 게 앞으로 인생에서도 좋거든요. 그냥 조심조심 관계 잘 유지하면서 지내세요. 대신 가끔만 만나면서 남자친구, 앞으로는 남편 얘기는 너무 화제에 많이 올리지 않는 게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어차피 결혼해서 잘 살면 그런 생각 금방 뒤집혀요.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친구가 자기가 보기에 너무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. 유유상종이라고 저런 선택을 하는 친구한테 너무 실망이 된다. 이제 이 친구하고 그만 만날 때가 된 것 같다. 이런 생각으로 절교당할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설득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. 만약 친구분이 이런 경우라면 사연자님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 친구분이 알아서 멀어지실 거예요. 여기까지 친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점들 말씀드렸고요. 지금부터는 자꾸 말이 나오는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원래 주변 사람들 조언은 참고만 하는 거 아시죠? 내가 내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참고한다. 이 말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한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웬만하면 축하한다고들 다 말해줘요. 만약 딱 한 명이 반대를 한다? 그러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구나. 인상이 어지간히 안 좋았구나.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평판이 안 좋다? 이렇게 세게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? 이건 일단은 강력하게 참고해야 하는 거예요. 제가 전에 결혼에 대해 조언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쓴 구절이 있거든요. 알아볼 만큼 알아보라. 이 문장이에요. 사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쓴 글이었어요. 제가 여러 상담 사례를 보고 깨달은 거는 사람들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참 많이 속이는구나 이거였어요. 사연자님은 10년 사귄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이시고 그 생각도 뭐 맞아요. 근데 10년이 아니라 20년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 게 또 사람이더라고요. 특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성인 돼서는 한 사람하고만 만나셨잖아요. 연애를 일찍 시작해서 장기 연애를 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. 관계 구도가 좀 고립되기 쉽다는 거예요. 어릴 때부터 독점적인 관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동성 친구들하고의 상호관계도 한계가 있고 남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 잘 몰라요. 만약 나쁜 대접을 받으면서 연애를 해도 본인이 그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사연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 구도에서의 단점이 그렇다는 거예요. 여기서 사연자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선택은 뭐냐면요. 이런 찜찜한 감정 다 찜찜한 대로 묻어두고 정해진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. 사연에서 동창회에서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냐 이런 얘기 듣고도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일부러 안 알아봤다고 하셨잖아요. 이거 무슨 마음에서 그러셨는지 다 이해하거든요. 어차피 내가 아는 뻔한 스토리일 것 같은 거예요. 이 사람이 태도가 뻣뻣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거겠지. 어차피 뻔한 얘긴데 괜히 자세한 말 들어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겠지. 그거 듣고 결혼 엎을 것도 아닌데 내 남친 험담을 왜 들어?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. 근데 저라면 괴로워도 자세히 좀 들어볼 것 같아요. 살면서 어떤 일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사연자님처럼 부정적인 의견을 차단하고 내 갈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게 맞아요. 그런데 결혼은 그런 종류의 선택은 아니거든요. 사연자님이 충분히 판단해서 이미 결정해 놓은 건데 왜 이런 말들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흔들리시는 것 자체가 한 번은 더 확인해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.
여기서 위에 나열한 조건만 보고 뭐 사연자님 헤어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요. 진짜 겉으로 봐서는 저런 사람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할까 이런 커플들 꽤 봤거든요. 심지어 사연자님하고 거의 똑같은 사례도 봤어요.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윗사람한테 거침이 없는 성격인데 오히려 그 성격 때문에 자기 배우자 고생을 안 시키고 잘 살더라고요. 자기 배우자한테는 정말 잘해요. 근데 이런 경우는 결혼 당사자가 정말 흔들림이 없었어요. 자기 배우자감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있고요. 자기가 그 결혼으로 얻는 이점까지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다 싶을 정도로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사랑에 빠져서 적당히 눈 감고 결혼한다.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. 그렇다고 계산만 철저하게 하고 사랑 없는 결혼을 하냐? 그런 건 또 아니에요. 사랑도 그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사람한테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건 사랑으로 커버 가능할 정도의 크기야.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하지만 이건 너무 구멍이 큰데?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산에 넣는 거예요.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잘 산다. 이런 사람들이라도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. 그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여러 공통점 중 하나였어요. 결혼도 선택이거든요. 사람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최대한 판단의 근거를 모아야 돼요. 특히 결혼은 일단 남은 평생을 전제로 하고 하는 관계의 계약이잖아요. 연애하는 것처럼 서로 끌려서 같이 있고 싶다. 이런 식으로는 성립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일 때 후유증이 너무 커요. 우리나라에서 전보다는 이혼이 별거 아닌 거 된 것도 맞긴 한데요. 본인이 받은 정서적 타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. 사실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작정하고 나를 속였다. 결혼하고 나서 내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더라.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결혼하기 전에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사람은 최소한 내가 할 만큼 했다.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이후 실패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. 사연자님의 경우를 대입해서 보면요. 남자친구분이 평판이 안 좋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들으신 것 같거든요. 평판 안 좋은 이유를 손이 닿는 한도 내에서 명확히 알아보세요.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명확하게 이 결혼 반대다 하셨다는데 그 이유도 좀 더 분명하게 물어보세요. 이게 사연자님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뭔가 훨씬 더 뚜렷한 반대 이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큰일이 되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유를 둘러대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건 뭐 구체적으로 법정 사례에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면 막장 드라마 느낌 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래 만났으니까 내가 이 사람 잘 안다. 10년 만났으면 이제 그냥 결혼해도 되지 않나.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말씀 드린다고 남자친구 취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조용히 알아보셔야죠. 그렇게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 주위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.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.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고 그때부터 수습하시면서 살면 돼요. 원래 사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. 어떻게 다 맞는 선택만 하면서 살겠어요. 근데 그때 내가 내 선택지 내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판단했다. 이러면 나중에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앞으로의 인생을 사는 힘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.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죠. 당장 사연자님처럼 결혼이라는 커다란 인생 이벤트 앞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도 이런 건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아요. 저는 살면서 별로 후회되는 일이 없어요. 잘못한 건 많은데 후회되는 건 없어요. 왜냐면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뭐라도 해본다. 이런 생각으로 정보를 모으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설득하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이 잘못돼도 저를 덜 원망하게 되더라고요. 인생에서 자기 혐오를 줄일 수만 있어도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요. 살아가면서 고비고비마다 뭐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건 나거든요.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움직이고 부딪혀보자.
이런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.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쑥쑥님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. 기다릴게요.